예, 10월 9일 한글날 저희 뉴스탑10이 준비한 1위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얘기입니다. 이렇게 긴 연휴가 끝이 나면 우리 정부도 이제 3주 남은 에이펙 준비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여러 일정들, 그런데 일정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I think I'm going for a trade meeting to South Korea pretty soon. You're hosting a trade meeting, but so we'll be going there fairly soon. 한국, 그러니까 방한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긴 하는데 일정들이 좀 짧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에이펙은 불참할 수도 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또 실제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뭐 관세 협상을 이미 끝낸 일본은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 있고 우리는 단 하루다. 아무래도 일정이 주는 무게감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정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이제 새로운 신임 총리도 이제 곧 선출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한 2박 3일 정도 체류를 하는데 예. 한국에는 지금 1박 2일 정도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뭐 분명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하고 에이펙 본회의에는 일단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비즈니스 서밋 정도면 참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아직 이제 미국과의 우리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금 아마 오늘 또 미국 측의 어떤 최종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게를 좀 실어주지 않는 부분들, 예. 이 부분들은 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미국이 한국의 전반에 대한 어떤 이 안보 정책을 곧 발표를 합니다. 예. 과연 거기서 이제 한국을 어떤 비중으로 다룰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큰 관심거리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한미 간에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한미가 좀 더 공고하게 어떤 맺어지는 이런 모습 좀 보여야 될 텐데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지 물론 이제 한 미중 정상회담은 이제 아마 열릴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네, 주석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추진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국빈 방문도 이제 물 건너 가는 것 같고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떤 외교적으로 보면 조금의 어떤 고립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일 있고 한국은 하루 있는다. 그리고 에이펙 참석 여부도 아직 불투명하다. 물론 뭐 우리도 관세 협상 중이고 미국과 물밑에서 어떤 또 일정 조율이 있는지는 저도 다는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것보다 일정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요. 근데 장윤미 대변인, 네. 이게 아까 여러 국내 정치권 이슈를 저희가 쭉 소개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하다는 말들이 이제 내분한테 공감대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에이펙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또 펑리현 여사와 동반 방한을 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여러 외교 활동, 물론 우리 한중 관계도 중요하죠. 한미 관계 못지않게. 근데 최근에 관세 협상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우리 정부에게 앞으로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보여지는 부분은 그럼 일본에는 사흘 머물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한국에는 에이펙 본행사가 아니라 그 참여를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는 실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뢰를 취하는지. 그럼 일본이 얻어내고 있는 게 미국으로부터 트럼프가 사흘 동안 머문다라고 해가지고 한국보다 더 오래 체류한다라고 해서 얻어낸 것이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결과물을 얻어냈다라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국과 EU 등 다른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관세 협상도 15%로 낮췄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원래 관세에 15% 더 하는 거라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뒤통수 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5%로 다시 맞췄더니 자동차 관세에 대형 트럭은 빠지는 거다. 거기에는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끌려만 가는 것이 예.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트럼프가 한국에 머물면서 충실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끌어낸다라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면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 혼란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 날짜, 체류 일자 이런 부분에 집착하는 건 과거에 좀 도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장윤미 대변인 말씀처럼 공감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 오락가락 관세 협상, 뭐 감나라 배나라 골목대전 천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한데 말씀하셨던 국익 측면이라면 국익 우선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마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물밑에서 지금 관세 협상 이제 통보를 받았으니까 또 내부 기류도 있을 텐데
에이펙에 어쨌든 뭔가 끌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저는 국민들께서도 다 한마음 한뜻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뉴 노말이라는 것은 사실 노말이라는 지칭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적이죠. 트럼프 알겠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에 많이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대한민국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불국 사방문은 이제 배우자끼리, 그러니까 영부인끼리 대통령 이제 정상의 배우자끼리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진봉 교수님,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는 게 뭐 에이펙 불참 이것보다 아마 본인 노벨 평화상 수상 여부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해결한 사람 없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예. 사실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전쟁을 본인이 또 다 끝냈다고 뭐 본인은 주장하시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고 예.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 전쟁하는 것도 무섭지만요. 전 세계를 저렇게 협박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과연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냐. 예. 그런 점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대 많이 하시겠지만 노벨상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수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권, 이제 동북아시아에 미칠 이제 외교 안보 이슈 앞으로도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1위까지 짚어봤습니다.